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령왕릉에선 치아를 포함한 총 14점의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이 유골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유골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피장자의 나이가 있는데 이 나이가 무령왕릉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령왕릉 비석엔 사망 당시 무령왕의 나이가 62세로 명시돼 있고 무령왕비는 특정 나이가 아닌 수종이란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3세기 후한시대 백과사전 성명에 따르면 수종이란 늙어 죽은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무령왕비 역시 무령왕과 비슷한 고령의 나이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석에 나온 무령왕 부부의 나이와 실제 유골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무령왕릉의 진위 여부를 보다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이 모든 유골의 나이는 밝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13개의 유골로부턴 나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했고 나머지 1개의 어금니에선 일말의 정보는 얻었으나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추정에 가까운 것이었죠. 어떻게 해서 14개의 유골을 두고도 나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걸까요? 이번 무령왕릉 3편에선 바로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골들 중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이 어금니였습니다. 1971년 발굴 당시 무덤 바닥에 잔존물을 삽으로 퍼서 쌀가마니에 담았고 얼마 뒤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어금니가 발견된 것이죠. 부실한 발굴 과정으로 인해 어금니가 왕비 쪽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왕의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당시 서울대 치대로 보내져 한 치과 의사에 의해 유관 분석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뜻밖이었는데 어금니의 주인이 17세 어린 소녀로 추정된 것이죠. 2003년 방영된 KBS 역사 스페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감정을 맡은 의사가 그런 결론을 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장폭은 9.01mm로 이것은 현대 여성 어금니의 평균인 10mm보다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금니의 단폭 역시 8.05mm, 이 역시 현대 여성보다 작은 크기였죠. 여성의 치아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것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고대인의 치아는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것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보다도 작은 이 어금니의 주인을 일단 어린 여성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형태적 측면인데요. 이 무령왕릉의 어금니는 일반적인 어금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어금니는 윗면의 뾰족한 교두가 보통 4-5개 정도인데 이 무령왕릉 어금니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교두로 분리되어 있죠. 즉 이것은 기형에 가까운 어금니고 인간의 어금니 중 이처럼 기형의 모습을 할 확률이 높은 것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어금니, 즉 사랑니입니다. 또한 이 어금니에선 충치나 마모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것은 생전에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죠. 결국 이것은 이 사랑니가 잇몸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니는 보통 17세가 지나면 잇몸 밖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사랑니가 나오지도 못한 채 죽은 이 소녀의 나이를 17세가량으로 최종 추정한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7세 소녀가 아닌 30대 여성으로 올려 추정한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수종을 했다는 무령왕비가 17세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다 볼 수 없는 것은 치과 의사의 이 17세 소녀라는 의견이 반박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니라는 이빨 자체가 본래 변수가 많은 치아입니다. 그 크기나 형태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나와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잇몸 속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면 사랑니는 턱뼈와 이 사이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눕거나 매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2006년 KBS의 한 기사에선 대부분의 사랑니는 삐뚤게 나거나 턱뼈 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치과 의사의 의견을 반박해보면 먼저 어린 여성으로 추정했던 근거는 사랑니의 크기가 비교적 작았다라는 것인데 원래 사랑니의 크기는 개인에 따라 변수가 높으며 나이를 17세로 추정했던 것은 사랑니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애초에 사랑니는 제때 나오지 않고 매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과 의사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보면 매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인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턱뼈는 진화를 거듭하며 점차 작아져 왔기 때문에 고대인의 턱뼈는 현대인의 것보다 더 커서 사랑니가 매복되지 않고
정상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또한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인간의 턱뼈가 점차 작아져온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이것은 인류가 불을 발견한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원래 질긴 음식을 먹던 인류가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됐고, 이에 따라 턱뼈의 힘이 이전보다 덜 필요해지자 그 크기 또한 점차 작아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니는 무령왕릉의 연대로 보아 대략 6세기의 것인데,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즉 전체 진화 과정에서 본다면 분명 표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은 구간이 될 겁니다. 따라서 6세기 인류의 턱과 현대인의 턱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분명 미세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98년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6세기 30대 여성의 인골에선 아래턱 사랑니는 나오다 말았고 위턱 사랑니는 아예 매복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고대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사랑니가 매복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치과 의사의 의견과 역사학자의 추정 중 누가 맞는 것인지는 불확실한 것이며, 더 나아가 사랑니가 가지는 불완전성을 염두한다면 애초에 그 나이를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렇듯 미궁 속에 빠져있던 사랑니에 뒤이어 2005년 갑자기 8개의 치아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71년 최초 발굴 시 수거해간 유물들을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뒤 90년대부터 그 유물들을 조금씩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005년 8조각의 치아가 발견된 것이죠. 당시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공주박물관 측은 새로 발견된 치아 중 여성의 것이 있다면 무령왕비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사랑니와는 달리 생전에 사용된 치아라면 그 마모의 정도나 발육 상태로부터 나이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같은 해에 발행된 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에 실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치아의 나이나 성별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고서의 내용 중 이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내용을 봤을 때 아마 손상 정도가 너무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아예 연구 자체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치아로부터 작은 양의 DNA를 추출할 수 있었고, 그 분석 결과 고대 한국인에 가까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무령왕릉의 피장자 중 한 명은 중국계, 한 명은 중국계가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이 결론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무령왕릉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 2009년 이번엔 또 5점의 뼈가 발견됩니다. 당시 이 발견은 고고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왜냐면 치아와는 달리 뼈의 경우는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몇 세기 인물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DNA 분석을 통해 성별 및 인종 계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형태적인 분석, 즉 뼈의 밀도나 퇴행성 변화 등을 통해 피장자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모든 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선 뼈의 상태가 비교적 온전해야 하죠. 따라서 이미 최초 발굴 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신속하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뼈를 발견한 2009년 이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못 땄다고 하네요. 결국 2013년이 돼서야 조사팀이 꾸려져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으나 뼈에서 탄소가 나오지 않아 측정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DNA 분석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박물관은 이 DNA 분석을 유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길 뼈는 묻혀있던 상태에서 나오면 빠른 속도로 부식해 DNA 분석이 사실상 힘들다. 무령왕의 뼈라고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유물을 훼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죠. 마지막 형태적인 분석은 남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뼈일 것으로 추정한 것 외엔 어떤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골로부턴 무령왕릉의 진위 여부를 가릴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3편을 제작한 이유는 무령왕릉의 현 주소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1편에서 무령왕 비석의 내용 및 무덤 침입 정황을 근거로 이것은 백제인이 만든 비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2편에선 은팔찌 대부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주인을 무령왕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죠. 이번 3편의 유골 역시 무령왕릉을 증거할 그 어떠한 단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저는 무령왕릉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